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미국 은퇴 계좌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세금 혜택, 이거 어떻게 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핵심 전략들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모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은퇴 계획에 진짜 좀 실질적인 도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들 보니까요. 미국 은퇴저축 세금 혜택,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세금 공제 가능한 기여금. 아, 네. 전통적인 방식. 네, 트래디셔널 401k나 IRA. 여기 넣는 돈만큼 그의 소득에서 그냥 빼주는 거죠. 당장 세금이 줄어드니까 효과가 바로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이연 성장. 이게 또 중요하죠. 네, 계좌 안에서 투자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이걸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당장 안 내도 돼요. 미루는 거군요. 네,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세금 떼이지 않고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그렇겠네요. 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세금 면제 인출, 혹은 비과세 인출이라고도 하죠. 네, 로스 방식의 핵심이죠. 맞아요. 로스 401k나 로스 IRA. 이건 이제 세후 소득으로 넣는 대신에요. 나중에 요건만 딱 맞추면 예를 들어 59.5세 넘고 계좌 만든 지 5년 넘고 그러면요. 네네.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어난 투자 수익까지 세금을 정말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죠. 어우, 강력한데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딱 이해하는 게 전략의 시작이에요.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 내 소득 세율이란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세율 구간에 있을지 이걸 비교해보라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지금 소득이 높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특히 젊으신 분들. 그러면 당장 세금 조금 깎는 것보다 나중에 완전히 비과세로 받는 로스 방식이 길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일리가 있네요. 물론 현재 세율이 너무 높다거나 은퇴 후 소득이 확 줄어들 것 같다면 전통적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둘 다 나눠서 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분산 투자. 네, 분산 중요하죠. 자, 그럼 제일 흔한 플랜 401k부터 좀 볼까요? 이게 직장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안 되신 분들은 연간 23,500달러. 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면 추가로 7,500달러 더해서 총 31,000달러까지. 네, 캐치업 기여금. 네, 캐치업. 근데 여러분, 자료에서 진짜 눈에 띄었던 게 60세에서 63세 사이는요. 이 캐치업 금액이 더블이래요. 일반 추가 납입 7,500달러 대신에 무려 11,250달러를 더 넣을 수 있대요. 와, 특별 추가 납입이네요. 네. 그래서 총 35,000달러까지. 와, 이거 은퇴 직전에 정말 자금 확 불릴 수 있는 기회네요. 이야, 이건 정말 활용해야겠네요. 그리고 회사 매칭.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짜 돈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놓치면 손해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A도 중요하죠. 네, IRA. 2025년 한도는 50세 미만은 7,000달러, 50세 이상은 캐치업 포함해서 8,000달러.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소득 제한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통적 IRA는 소득 수준 이런 직장 은퇴 플랜 가입 여부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려요. 아,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군요. 네. 반면에 로스 IRA는 아예 기여 자체가 소득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수정, 조정, 총소득, 그러니까 매자의 기준으로요. 매자액. 네, 2025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미혼이신 분이 매자액가 16만 5천 달러 이상이면 로스 IRA에 직접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넣는 거군요. 네,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해요. 백도어 로스 같은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돈을 넣는 단계를 지나서 돈을 꺼낼 때 인출 규칙도 좀 봐야겠죠. 보통 59.5세 전에 빼면 10% 벌금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페널티가 있죠. 근데 예외 조항들도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IRA 같은 경우 첫 주택 구매할 때 최대 $10,000까지는 벌금 없이 뺄 수 있고. 맞아요. 학자금이나 또 의료비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많이 나왔을 때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중요한 게 그 최소 의무 인출, RMD이죠. RMD. 이거 나이 되면 무조건 빼야 하는 돈이죠. 네. 다행히 법이 바뀌어서 RMD 시작 나이가 좀 늦춰졌어요.
1951년에서 5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73세부터, 그리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시작이에요. 73세 또는 75세. 좀 늦춰졌네요. 네.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전통적 401k나 전통적 IRA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만큼 매년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해요. 원치 않아도. 네. 근데 여기서 로스 IRA에 진짜 강력한 장점이 나와요. 원 소유자는요, 평생 RMD 의무가 없습니다. 평생이요? 와, 네. 그러니까 내가 돈에 언제 얼마나 뺄지 완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 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유연성이죠. 와, 이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로스 IRA.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상속 문제. 내가 평생 모은 이 은퇴 자금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때는 또 어떻게 되나? 네, 이것도 중요하죠. 자료에 보니까 SCUL이 법안 때문에 바뀐 게 크다고 하던데요. 배우자가 아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이제 10년 규칙이라는 걸 따라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기대 수명에 걸쳐서 천천히 인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상속받은 해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10년 안에 그 계좌를 완전히 비워야 해요. 10년 안에 전부요? 그럼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전통적 계좌를 상속받으면 그 10년 동안 인출하는 금액이 전부 그 해 상속인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스 계좌를 상속받았다? 그럼 요건 충족 시 그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와, 그럼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스가 훨씬 유리하겠네요.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자산 이전 계획 세울 때 이걸 꼭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팁. 70.5세 이상이신 분들은 QCD, 즉 적격 자선 분배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QCD요? 그게 뭔가요? IRA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직접 자선단체에 바로 기부하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0만 8천 달러까지 가능한데요.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기부한 금액만큼 그해 RMD 요구 금액에서 빼줘요. RMD를 충족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금액은 내 과세소득에는 포함이 안 돼요. 오, 그럼 RMD는 채우면서 세금은 안 내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절세랑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좋은 정보네요. QCD.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현재 내 상황, 또 미래 예상되는 상황을 잘 따져보고 전통적 방식과 로스 방식 사이에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고 네, 그리고 각종 한도, 기여 한도나 소득 제한, 또 인출 규칙, RMD 같은 이런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한번 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법도 바뀌고 내 개인적인 상황도 계속 변하니까요. 은퇴 계획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돌봐주고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네. 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래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죠. 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과 미래에 확실하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 이 둘 중에 궁극적으로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로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